우리가 한 5분 정도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이 사회자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데가 주관하는 데가 진정한 평등을 바라고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전국연합 그리고 진평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법률과 그리고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동반연이 주관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자 오늘 사회자를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보건법률과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사회가 지금 거의 언론과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언론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언론이 우리의 국민들의 의사랄지 또 다음 세대의 의사를 형성해가고 정치적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믿음 있는 사람들, 실실한 사람들이 복음 언론인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언론인회 창립 준비위원회를 하고 준비위원장입니까? 아직 네. 위원입니다. 준비위원을 하고 있는 우리 박혜령 권사님을 사회자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복음법률과의 창립 준비에 약간 시간 될 때까지 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개받은 복음 언론인의 창립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혜령 권사입니다. 저는 KBS에서 38년간 PD로 활동을 했습니다. 거의 일제 강점기보다 더 긴 시간들을 봉직을 했는데요. 저희 기도 언론인들이 전현직 기독 언론인들이 모여서 이 땅의 척박한 언론 현장을 바꿔보고자 조금이나 개선해보고자 저희가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복음 언론인회를 창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언론인들은 직업인이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인의 사명을 정말 깨우쳐주기 위해서 또한 국민들에게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론의 감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저희가 복음 언론인회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창립을 하게 되면 많은 지지를 해주셔야 저희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언론인의 창립준비위원회를 소개하게 된 것을 정말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발언하시는 분들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시죠. 제가 사실 PD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맨날 MC에게 큐만 줬습니다. 사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분 널리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하고 있는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법안의 심각한 위험성과 부당성을 알리고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 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먼저 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된 취지를 김원평 진평양 집행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취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진보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또 이번에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저희 긴급하게 이 법안의 위험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문가들의 발언을 듣고 그 다음에 성명서 낭독 후에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문가 발언이 자세히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 법안에는 여전히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이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해야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범죄가 생길 우려가 높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은 남자가 여자 모욕탕에 들어갔는데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기소유예가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성소수자라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여성의 안전권과 사생활 보호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 동성결혼,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면 결국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25배 증가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부산 근교에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찾아와요.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라는 것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 앞에서 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트랜스젠더라는 것이 남의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공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성별의 정의 안에도 분류할 수 없는 성, 제3의 성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별금지법은 부도덕한 것을 비판할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부도덕한 것을 정상이라고 하고 오히려 부도덕한 것을 부도덕하다 말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나쁘다고 처벌하는, 그러니까 선악을 바꿔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별금지법을 적반하장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법은 사실은 도덕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도덕을 무너뜨리는 정말 악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미혹을 당하면 안 된다. 서구는 모르고 당했지만 우리나라는 서구의 이 수많은 폐해를 보면서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상민 의원이 장애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마 그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더 마음이 많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애인 차별과 이 동성애, 성적지향 차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48만 명을 조사했을 때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이상민 의원께서 이 미혹을 당하지 말고 정말 이 서구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또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방방곡곡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기ром평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평등 및 차별금지 법안의 위험성과 부당성,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배숙 보건법률가회 상임 대표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발언할 때는 마이크 빼도 되나요? 안 돼요?
보건법률가의 상임대표 조교수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께서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법안은 원래 올해 6월 29일 날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발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답이라도 하듯이 그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안은 이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건법률가 회의에서 이 법률 전문가이신 우리 법학자들, 법률 실무가들이 검토를 했는데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거의 다르지 않다.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차별금지 사유인데요. 거기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차별금지 사유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거나 본인이 선택하더라도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내면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를 허용을 하는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굉장히 개념이 모호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무섭게도 동성 성행위 그리고 또 성별 정체성에는 자기에게 육체적으로 주어진 성 이외에 다른 성을 또 변경할 수 있는 그 젠더 선택행위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별론자로 모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이것은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도덕 그리고 이런 윤리 이런 또 문제가 배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론적으로 우선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3의 성이라고 해서 성별을 여성, 남성, 그리고 또 기타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법체계상, 행정체계상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법상의 체계도 그렇고 또 병역체계는 남성은 전부 다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게 돼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이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했을 때 모든 것을 고쳐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 비용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별다른 문제 없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입법자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별금지 사유가 적용되는 그 영역이 고용, 또 재화와 용역, 교육, 또 공공서비스 그 4대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 안은 이 4대 영역뿐만 아니라 3조 1항 5호에서 이 4개 영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금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확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법에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위임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아무런 제한이 없이 시행령으로
그 위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또는 그건 위임입법의 한계를 비롯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법 이론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종교단체의 예외 조항을 두어서 아주 이 종교계가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예외 조항을 두면은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듯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이 예외 조항도 너무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외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행위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자기가 소속한 그런 신봉하는 종교가 속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이나 집단에 나가서도 자기가 신봉하는 교리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그 신념을 확실히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선교와 전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진정하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교 분야의 예외 조항도 엄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면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부분을 여러 번 조목조목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결론은 이상민 의원 발의 준비 중인 이 안도 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대동소이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보건법률가에서는 법 이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고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상민 의원께서 이걸 좀 더 신중하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발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법 활동을 하셨던 그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법안을 꼼꼼히 보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귀수 한국교회연합 사무총장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사무총장입니다. 저는 뭐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은 아니고 교회 한 교회 목사로 또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중심적인 말씀을 드리러 원합니다. 저희가 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고 또 전문적으로는 연구하시는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 입장에서 이 법안에 대한 문제성 그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법안으로 생각을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저는 이제 종교인이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인간의 창조가 남자와 여자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평등이나 저는 차별금지법안을 통해서 제3의 성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제3의 성, 어떤 성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혼성인지 아니면 남성을 포기한 건지 여성을 포기한 건지 또는 여성도 아니고 여성이 남성인지 남성이 여성이 되는 것인지 이건 타고난 성에 대한 배신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배신이고 자기의 성을 만들어준 부모에게 배신하는 그런 행위로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 두 번째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의 파괴입니다. 이 간단하게 평등과 차별 금지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모호하게 되어버리는 분명치 않게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 세상의 이 유니섹스적인 요소들 또 모든 것들이 이제는 뒤바뀌는 그러한 이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리와 죄, 또 선과 악 이게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그냥 흐리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이 법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저는 교회의 목사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사실은 추구하는 이 선의 세계가 무너져버리는 종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혹 이제 찬성하는 진보적인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선과 악을 진리와 비진리를 어떻게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평등이라고 하는 아주 양의 탈을 쓴 그러한 여호 같은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평등이 도리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인간의 악의 극치가 저희 신앙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종말을 다가오는 재촉하는 듯한 그러한 요소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법안은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극도의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국민이나 종교인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비진리적인 요소들, 또 윤리적인 요소들, 또 인간의 존엄성적인 요소들을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일에 이 사회가 급속도로 그런 쪽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성향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 진보적인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걸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타협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종교인 과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협 한 가지 타협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작은 실마리라도 제공해주면 그것이 도리어 산더미처럼 몰려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 평등을 가장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요소들은 저희가 생명을 걸고 사실은 막을 작정입니다. 이게 이런 요소들이 만약에 법안으로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순교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여기에 대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데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고 목사가 존재할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바른 걸 바른 거라고 그런 걸 그런 거라고 잘못을 죄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 자체가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목회자로서의 옳은 것들을 향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투쟁하든지 죽음을 각오하든지 그렇게 아마 다짐해야 될 겁니다. 저희 한국교회연합은 이런 일에 함께
하고 있고, 또 이건 뭐 함께 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입장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법안이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그런 법안임을 그 한국교회의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벌칙에서 형벌 및 이행강제금을 제외한, 그리고 종교적 교리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 제외를 인정한 점에도 불구하고 내용적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을 수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차별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하셨지만 종래의 4개의 법안에서 교육, 그다음에 뭐 고용, 그다음 재화 용역 서비스 제공, 그다음 행정 서비스 이외의 기타 영역이라고 해서 그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늘려놨습니다. 또 남녀 양성에 기반한 법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제3의 성을 성별 안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차별 유형으로서 괴롭힘이라는 내용에 모욕적 환경 조성 외에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 감정에 의해서 차별을 인정해가지고 어떤 국가기관의 개입을 허용하는 이렇게 보면 주관적인 어떤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상에 그 차별 사유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 거기에 성별 정체성이 추가되어 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이 정부 제가 좀 안 보여가지고 머리가 그런데 네네 제가 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 절차적으로도 정부 내에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권위원회의 어떤 의안을 이제 의원을 통해서 이제 입법하는 걸 소위 청부 입법이라고 해서 20대 국회 때 문제가 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부 내 절차적인 어떤 그 입법 그 과정을 생략하고 이제 입법하려는 그 의구심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인권위원회법을 통해서 시행해왔던 많은 사립학교, 특히 종교 기반한 사립학교를 이제 종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립학교, 종립대학의 그 자율적인 어떤 부분, 권하기념을 훼손하는 예를 들면 동성 간 뭐 성행위뿐만 아니라 자발적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결혼 영화 등 특강이나 영화 등을 상영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두 시정을 요구하고 그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라고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또 이제 종립대학에서 이제 행하는 정관을 통한 교인을 이제 중심으로 채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 바꿔서 이제 타 교인에 대해서 뭐 전혀 그런 걸 이제 다 수용하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종립대학의 자율성 부분에 대한 좀 상당한 타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고 본질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전히 이것은 대중적인 어떤 제가 볼 땐 속임수라고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어떤 제재에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처벌 범위 확대나 제재 범위 확대나 차별이라는 내용을 정신적인 어떤 괴롭힘을 통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기만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괴롭힘을 차별로 인정하게 되면 이제 한 예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그 젠더 교육이라고 해서 그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이제 많이 강조하다가 한 학생이 성별은 남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학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의견에 대해서 교사가 그런 얘기를 반인권적인 얘기로 이제 중단하라고 했다가 결국 그 학생이 철회하지 않으니까 이제 무기정학됐다가 결국 퇴학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 젠더 교육이 어떤 전체주의적 성향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것이 강제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제3의 성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사회 양성 중심의 사회 질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부분들은 주민등록법, 병역법, 여성보호법, 의료법, 혼인법, 가족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스포츠 경기의 어떤 공정성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성별 이용 시설, 화장실, 탈의실, 또 성범죄 발생 문제,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폭증, 또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런 어떤 그 토론의 자유나 어떤 이런 그 반대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제약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자료에 이제 같이 하신 분의 그 자료 설명까지 있는데 입양기관, 종교기관 입양기관이나 종교기관 비영리기관에서 이렇게 거절하는 어떤 이제 동성 아니면은 이제 혼자 있는 아니면 그런 커플에게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거절했다가 입양기관이 제재를 받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도 이제 조례하게 돼서 적용 예외를 종교적인 본질적인 부분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 가지고는 전혀 이제 그 사회의 어떤 그 문제점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절차적으로도 인권위원회 입법 요청이 정부 부처의 합의 없이 이렇게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또는 정부 내 규제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의회에서 소위 청부 입법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법안을 의견 수렴조차 없이 이렇게 청부 입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을 중단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원하는 대로 장애인 입법 중심으로 이제 하든지 국가기관과 개인과의 관계로 제안을 하든지 해서 사회 전반에 이런 것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법률 전문가로서 이 법의 그 청부 입법 형태로 그 법안을 발의하는 그런 형태의 절차적 문제점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법이라는 것을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이신 지영준 변호사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앞서 하신 분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저는 이제 특별히 이 양심적 해목표현권 침해하는 법이다 이런 말을 쓰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 평등법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하고 제11조의 1항에 평등원칙이 선언되어 있으니까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포괄적 평등법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포괄적 평등법이 담고 있는 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소위 말하는 괴롭힘 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나 구별, 제한이나 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 소위 말하는 혐오표현 이런 것들이 과연 기회의 평등이나 또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른 이런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포괄적 평등법안이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양심적 혐오표현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 제19조는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은 우리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라도 보다 넓게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 가치적, 윤리적 판단을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양심은
어떤 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내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내 마음의 내면의 진지한 양심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법상으로 또 자유주의 인권 사상의 철학적 신학적 기초가 된 우리 기독교적 신학적 인권 사상은 인간만이 도덕적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헌법, 자유보장의 이념의 기초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양심에 따라서 진과 선과 미와 성을 추구하는 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반대되는 거짓과 위선, 악한 것, 추한 것, 세속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행동을 혐오하고 혐오를 표현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2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의 명예나 권리, 그 외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는 헌법상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혐오할 자유를 가진다고 이렇게 해석됩니다. 특별히 우리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그러한 법률 행위를 무효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헌법재판소는 흡연권, 그러니까 담배를 피울 권리도 인권으로 권리로 인정을 하지만은 반대로 그 흡연에 대해서 반대하는 현연권을 그 상위의 기본권 가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협법 시안에 나오는 또 포괄적 평등법 시안에 나오는 23가지 예시적 사유 중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정과나 성적 지향은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조두순의 석방원에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동료에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차별이나 혐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은 이러한 정과나 행위에 대한 이러한 것을 혐오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적 혐오표현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의 영역보고서인 혐오표현 리포트에는 혐오표현의 대상 집단은 차별을 받아온 사회적 소수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과연 사회적 소수 집단이 무엇이냐? 사회적 소수 집단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혐오표현이라는 것을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에 대해 혐오를 표출하는 것은 혐오표현이 아니고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가 사회적 약자에게 하는 것을 혐오표현이다 이렇게 지으냐면 그 전제로서 과연 무엇이 사회적 소수자인가 이러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혐오표현의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분들은 차별금지 사유에 있는 그 사유가 거기서 구분되는 집단이 소수자 집단이라고 합니다. 정말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컨대 차별적 금지 사유로서 종교를 예로 든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연 종교를 가진 자와 종교를 갖지 않은 자가 누가 사회적 소수자이고 강자입니까?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개인 외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갈등만 처리할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우리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평등이나 차별금지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반드시 두 집단의 비교를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평등법 차별금지는 항상 비교의식을 전제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창조의식이 아닌 비교의식을 심어주고 결국 우리 사회를 열등감이 표출되는 사회로 증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포괄적 평등법 차별금지법은 양심적 혐오표현권을 침해하고 역차별 독재법으로서 또 집단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비교의식 열등감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절대로 발의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양심적 혐오 표현권 침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오종영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 상임회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은 법률적인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시고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률가가 아니고 평범한 일개 시민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원론에서 가장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저는 이 의원님을 5차례 국회로 보내준 대전 시민으로 지극히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올 들어 최고 강추위를 무릅쓰고 이른 아침 상경했습니다. 몸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마는 제 마음은 더욱더 얼어붙는 그런 심정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또 나이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가슴으로 공감하고 또 동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이 무너진 세상만큼 위험한 세상은 없고 또 이 상식이 무너진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 어려운 부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대전 시민의 이 목소리에 좀 마음을 열고 좀 귀담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은 예항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국 충전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전은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 인해서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쉬지 못하고 있고 영하의 추위에도 그리고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거리로 내몰려서 이상민 의원님의 기막힌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가져오게 될 엄청난 충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해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고등학교 학부모들 그리고 심지어는 50대, 60대의 어머니들 수십 명이 매일매일 대전의 각처로 길거리로 몰려 나와서 유성구와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의 법안 상정에 대한 발상과 시민을 우롱하는 법안 상정에 대해서 격정을 토로하면서 시민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고 있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러한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생각이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믿고 선택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의 복리와 편리를 우선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일꾼으로 뽑아주었건만 국민이나 대전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시민들에게 우려와 격정을 끼치는 이런 정책을 발의한 그 저희가 무엇인지 자못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시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고 거리로 내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따져 묻고 싶습니다. 이 의원님의 이러한 법률안 발의 소식에 또 대전의 교계 또한 전국적인 지금 항의를 받고 있고 대전 교계는 허수아비라는 이런 비아냥마저 듣고 있어서 참담하기도 하고 억울한 심정에 가슴이 메입니다. 거기에 이 의원이 마치도 교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상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소문에 이 의원님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라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의원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부정적인 민심이 심각한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수년 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의 기괴한 법안 상정으로 인해서 몸살을 알아왔습니다. 정치와
이념 문제로 인해서 국민은 민심이 또한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민 앞에 평등해야 될 법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평등해야 될 법안의 내용이 일부 소수 사람들을 위한 법안, 거기다가 그 법안의 객관성과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고 다수의 시민들을 범법자로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등법이라는 옷 속에 칼날을 감추고 타인을 포용한다고 하면서 끌어안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결국 그 칼날이 상대방을 죽이는 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원님이 발의하려는 법률안이 바로 칼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휘둘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중상을 입히게 될지 너무나도 자명한 결과론을 생각하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7월 이 의원님은 대전교계와의 간담회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나가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 의원님은 포괄적 차별법은 내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의 내용을 보면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평등법이란 말을 대신 넣으면서 종교계의 우려를 제거한 것처럼 가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하셨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더욱더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그 법안의 내용에 들어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는 말장난에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는 대전시민을 일자무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차별에 시달리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가슴이 떨리고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히는 처사에 말문마저도 막히는 이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두려운지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쉬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상민 의원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신에 새로운 유사품을 만들어내셨지요. 평등 및 차별금지법. 그러나 옷을 바꿔 입었다 할지라도 사람 같은 사람인데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이 정부도 그렇고 이 의원님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를 하고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치열한 찬반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 후에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문제점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면서 음지에서 이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엄연히 인간은 태생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고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기능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뚤어진 성개념을 가진 사람들의 요구에 편성해서 정부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외의 성이라는 불분명한 성을 도입을 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적인 문제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서는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심어준과 동시에 학교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도덕적 가치관의 괴멸에 대한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학부모들이 제도권 교육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렇게 비뚤어진 성의식을 가진 사람을 비호하고 이를 지적하고 바르게 계도하려는 사람들을 차별법이라고 하는 수갑에 채워가지고 형벌을 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사회는 소수의 권리는 강조하면서 다수의 권리를 외면하고 심지어 종교의 자유까지 억압하면서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회적 복지시설과 심지어는 신학교로 표현하고 있는 종립학교에서까지도 종교적인 지향점과 가치에 따라 정당하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권리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제한하고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괴멸법이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러한 법안의 강행은 이 의원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대전 시민과 전국교회의 강력한 저항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이상민 의원님은 국민들의 우려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된 것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국론 분열의 중심에 서서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추어 주시고 코로나19 시대에 국민들의 안위와 건강을 위한 법안과 정책에 집중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구를 드리면서 소수를 보는 정책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정책을 통해서 존중받는 의원님이 되어주시고 지혜롭고 정의로운 그런 정치인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 지역구 국민으로서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 아주 아픈 마음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아주 아픈 마음을 가질 만큼 아주 강력한 발언이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학성입니다. 현행 우리 인권위법을 보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하고 있는데 소위 거론되고 있는 법들은 그 이외에 성별과 성별 정체성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또 불이익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별과 성별 정체성 등인데 제가 과거에 한번 발표를 하기를 평등에 일반화는 매우 위험하다 이런 이제 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평등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언론이 대부분 다 평등법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치 차금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광신자들의 주장들이 아닌가 이렇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칼럼을 일반신문에 냈는데요. 성경을 덮고 차금법의 위헌을 논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지만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그런 걸 빼고 논한다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이 헌법에 명백히 어긋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한 8분 정도 토론을 한다고 해서 마지막엔 저에게 시간이 주어질지 상당히 의문을 가졌었는데 마침 시간을 많이 주셨습니다. 헌법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3의 성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 성별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요 36조에서 혼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 혼인의 개념 정의를 하는 예가 드뭅니다. 독일의 마이마르 헌법은 양성 평등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현행 독일 헌법은 그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요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양성 평등에 입각해서 혼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성은 서로 다른 남성과 여성을 의미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이 가족 질서, 혼인 질서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이념입니다. 이것에 어긋나는 다른 법률들은 허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논의되고 있는 각종의 평등법들을 보면 성별을 3등분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위헌입니다. 또 하나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면 혼인을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인격체 간의 지속적 결합이다. 두 인격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상당히 독단이죠. 두 인격체가 아니라 남녀의 결합이 결혼이다, 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별 정체성. 여러분이 뭐 많이 다 알고 계실 터인데 제가 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병역 체계에서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징집제이기 때문에 징집에 근접한 시기에 남성이 자기를 여성이라고 해서 군대를 면탈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는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 들어간 다음에 예컨대 본인이 자기가 여성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군대에서 제외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가는 것은 고용은 아닙니다. 징집입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근무하는 형태의 법적을 의미는 뭐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여군을 모집합니다. 여군은 뭐 징집이 아니니까요. 여군을 예컨대 지원하는 사람이 일종의 고용입니다. 고용인데 자신을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군을 지원한다라고 가정할 때 우리 현행 그 평등법원의 내용들을 보면 직원을 고용할 때 성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 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군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것을 하나의 고용으로 봤을 경우에 사용자인 국가가 지원자에 대해서 성별 정체성 등을 묻게 된다면 그건 평등법 위반이 될 터인데 이런 기괴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입니다. 교육 현장. 우리 그 법안에 보면 다 대동소이한데 교육기관의 장은요,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또는 대학에서 성별 등에 대한 교육 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지 마라. 혐오하는 내용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 헌법 31조 사항을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그 중에서 교육의 전문성에 어긋납니다. 전문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은요, 교사가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자주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차별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다른 것이다 이런 등등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일종의 괴롭힘이다 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어서 시비를 걸면 교사는 엄청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 이외에도 상식에 어긋나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있단 말이죠. 피해 학생이 고통물을 호소하면 교사가 자신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근데 기본법에 어긋나는 그런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중고등학교 일선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대학에 이 문제를 적용시켜 보면 대학의 자유, 자치, 교수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도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의 문제는 여기서 논할 조차도 없이 문제가 큰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적 지향을 우리가 현행 인권위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이 문제를 서로 조화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 되는 일을 애써 문제를 만들어서 성별과 정체성 등으로 확대해서 마치
소수 인권만 보호하는 소수 인권의 보호에 치중하는 듯한 외관만 지우게 되는 것이고 다수 국민에게 불편과 어려움과 부당함을 또 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수의 불편이 뭔가면 동성애 등에 대해서 성별 정체성, 성별의 문제점들을 비판할 수가 있어야 될 터인데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그는 우리 헌법이 목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과 가치에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헌법 전문가로서 이 법이 얼마나 헌법에 위배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발언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 법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위험성과 부당성이 존재하는지 발언해 주신 6분의 발언자께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 세종, 춘천 기독교 총연합회 및 17개 강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성명서를 조상용 대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리 대전에서 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계속을 해주시고 성명서 발표하는 동안에 함께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대전 기독교연합회 회장 조상용 목사입니다. 지난 7월 20일 대전 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 의원과 연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연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계의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교계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등법이라는 법률안을 발의하겠노라는 의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름만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발의 자체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상민 의원은 마치 교계가 일부 내용을 수용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가운데 교계의 지지를 받은 것이냐 발의 과정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전의 교계는 합의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는 이와 같은 이상민 의원의 왜곡된 언론 플레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계속해서 평등법 발의를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이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성명서.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강력히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1. 지난 7월 20일 이상민 의원은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의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상민 의원에게 일치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고 교계의 뜻을 담아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법안의 발의 시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마치 교계가 이상민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합의하고 동의한 것처럼 전해져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위장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민과 여론을 현혹하는 교묘한 의도로 여겨지기에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이 이상민 의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 동일한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 우리는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든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려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든지 모두 역차별과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과유불급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다음과 같이 반대의 뜻을 천명한다. 첫째,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통해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하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차별을 없애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개별 법률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더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는 결국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등에 대한 비판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기에 반대한다. 둘째,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한다는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 차별금지에 대한 한국교회 총연합의 여론조사는 물론 인권위의 자체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은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과잉 입법이기에 반대한다. 셋째,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 제36조에 반할 뿐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초헌법적 법안이기에 반대한다. 넷째,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간접 차별과 괴롭힘과 같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기준으로 제재를 가함으로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역차별한다. 이는 소수자의 평등과 인권을 내세워 다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평등 법안이기에 반대한다. 다섯째,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자녀들의 학교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비판을 차단함으로써 자녀들의 가치관과 성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가정의 구조를 파괴할 것이다. 또한 종교사학의 종교교육 자유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종교적 신념을 후손에게 전수하는 길을 차단하기에 우리는 반대한다. 여섯째,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이 법을 행사하는 국가인권위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무소불위의 범국가적 차별시정의 최상위 사정기관으로 초헌법적 권한을 남용하게 되기에 반대한다. 일곱째,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극소수인들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병역법까지 개정하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동성애를 비판한다는 것만으로 무차별적으로 법정 제재를 부과하려는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헌법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현저히 균형을 잃은 과잉 입법이기에 반대한다. 3. 끝으로 이에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 의원에게 위장된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6만 교회와
건전한 시민단체 및 학부모 단체와 연대하여 위장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시위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시 유성을과 전국의 유권자들이 거센 대우를 결집하여 법안의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 낙선운동을 펼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2020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1동 이상 성명서를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력한 성명서였습니다. 잠시만 앉아주시죠. 지금 성명서 두 곳에서 낭독하는 동안 여기 대전시 유권자로서 나오셨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게 좀 상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앉아주시고요. 다음에는 보금법률가의 성명서 조영길 보금법률가의 실행위원장이신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보건법률가회에서 이상민 의원의 그 발의안을 좀 긴급 검토해서 저희가 성명서와 검토 의견서를 좀 만들었습니다. 조금 긴데요. 먼저 참여하신 법률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건 헌법학 교수, 김일수 형법학 교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음선필 헌법학 교수, 명재진 헌법학 교수, 이상현 형법학 교수, 전용태 변호사, 조배숙 변호사, 신동섭 변호사, 조현욱 변호사, 이흥락 변호사, 임천영 변호사, 권순천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윤용근 변호사, 박성재 변호사, 연추영 변호사, 김택승 변호사, 조영동 변호사, 김중근 박사, 전윤성 미국 변호사, 박혜주 미국 변호사 이렇게 총 24명의 좀 짧은 시간이지만 권위 있는 또 원로 또 현지 학자들과 그리고 실무가들 그리고 외국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검토해서 아래와 같이 이상민 의원의 법률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법률가회 소속 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은 이 의원의 평등법안을 검토한 결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과 국가인권위가 준비하는 평등법안과 동일하게 사회재반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 변경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의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동일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지만 이 조항도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지극히 협소해서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위축시키고 모호한 표현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의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보건법률가회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대하여도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과 동일한 이유로 그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바이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의원의 평등법안은 종전 법안들과 동일하게 사회의 주요 영역인 고용, 경제, 교육, 국가, 행정 및 사법의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 변경행위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자 보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 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 의원 평등 법안도 자유롭게 성을 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성별 개념이 2조 1호에 규정되어 있고 동성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도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가고 있고
타고난 육체성 성과 다른 성, 젠더를 선택하는 개념인 성별 변경 행위를 포함하는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켰다. 동성 성행위나 성별 변경 행위는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외부적인 행동인과 가치관에 따라 찬반이 나뉠 수밖에 없으므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은 세계 인권선언이나 헌법에서 인정되는 보편적인 차별금지 사유가 결코 아니다. 소위 괴롭힘을 차별로 보는데 그 괴롭힘의 멸시, 모욕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로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포함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언어 등으로 차별금지 사유에 반대하는 부정적 관념을 표현하는 일체의 운동을 차별로 보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포함되고 부정적 관념을 통한 정신적 고통이 괴롭힘이 돼서 차별로 간주되면 동성 성행위나 성별 변경 행위에 대한 반대나 비판적 관념의 표현은 차별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해외의 사례들과 국가인권위의 보고서들,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논문들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특히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들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과 완전히 동일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는 모든 일터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 변경 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종교,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박탈한다. 재화 영역의 공급이나 이용 경제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는 모든 경제 영역에서의 자유를 제약하되 특히 동성애 성별 변경의 치료나 상담을 금지시키고 방송과 정보 서비스 영역에서 동성애나 성별 변경 반대 의견 표시를 금지시키며 문화, 체육 등에서 동성애와 성별 변경 반대 관념의 표시를 금지한다. 여성으로의 성별 변경을 선택한 육체적 남성이 여성 전용 화장실 탈의싱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이들에게 여성 전용 스포츠 등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여성들의 안전권과 스포츠의 공정성이 침해된다. 특히 여성으로서의 성별 변경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주민등록 제도가 변경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및 성별 변경의 정당화 교육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및 성별 변경에 반대하거나 위험성을 지적하는 등 부정적 내용의 교육을 일체 금지시킨다. 국가 및 행정, 사법 절차 내에서도 동성애와 성별 변경에 대한 반대와 비판적 감정의 표현이 금지된다. 이와 같이 주요 국가 사회의 영역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를 기타 영역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4개 영역에 해당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금지 영역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정의당 안과 국가인권위 안보다 더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구체적 위임을 무시하고 제한 없이 확장 가능한 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서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은 동성애와 성별 변경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상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헌법은 동성애와 성별에 대한 위험하고도 유효한 결과들에 대해서 그대로 표현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 평등법안은 동성성행위와 성별 변경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관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 국가인권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소위 종교단체 예외조항은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의 침해를 막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도 심하게 위축시킨다. 예외조항은 안전하지가 않다. 첫째, 예외조항의 문장적 표현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 종교 신봉하는 사람들이 집회단체,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행위라는 예외조항의 표현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모호하기 때문에 다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이것도
가치관이 변해서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에 대한 반대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는 해외 국가들도 보면 동성애 사역자들을 청소년 사역자로 거절하는 것, 그리고 동성애 커플에게 입양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또 가톨릭 학교에서 동성애자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판결 사례가 많다. 둘째, 예외 조항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 침해를. 양심의 이유로 동성애 성별 변경을 반대할 자유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침해된다. 또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들이 동성애와 성별 변경에 대한 유해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이러한 지식과 진실을 가르치고 발표할 학문의 자유가 박탈된다. 그리고 동성 성별 변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진실을 다양한 찬반 의견을 국민에게 알릴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을 예외조항이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외조항은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침해한다. 종교의 자유는 신봉자들이 집회와 단체에 소속된 기관 내에서만 보장되는 자유가 결코 아니다.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도 종교단체 이외의 단체와 기관에 대해서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전할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종교자유의 본질인 것이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신봉자들이 그리고 종교단체 내부에만 제한해놓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고 정직하지 않은 내용이다. 셋째, 동성애 성별 변경 반대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의 무거움의 심각성도 종전법안과 동일하다. 이의원 평등법안이 차별에 대한 책임으로 형사조항을 없애고 국가인권위원회 이양강작은 행정벌 조항을 두지 않으면 나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을 통해 차별중지 명령과 불이행시 지연배상금을 명하도록 하고 또 명하도록 한 것은 종전법률안의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민사상의 무제한의 손해배상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켰다. 악의적으로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을 3배에서 5배 배상하도록 하고 징벌배상금 최소한 500만원으로 정한 것도 완전히 동일하다. 오히려 최소 배상액을 3배로 높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차별로 인정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대단히 부당하다. 그리고 정당사유는 차별의 정당사유는 상대방 측이 입증해야 하고 정신적 고통만 주장하면 사실상 승소는 용이하다. 이연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없애고 나머지 무거운 법적 제재 명령 등은 다 그대로 두었다. 따라서 제재면에서도 동일하다. 우리의 입장,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원희 평등법안이 종교의 반발을 의식해서 예외조항을 두고자 한 점과 형사처벌을 삭제한 점은 극히 부분적이나마 긍정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의 정당성을 법률로서 강요하는 것이 국민의 합리적 의사에 반하고 강력하고 무거운 법적 제재를 통해 이에 반대할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성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의원의 평등법안도 이 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 이의원 평등법안이 동성애와 성별 변경 행위에 대해서 반대할 양심, 신앙, 종교,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전체적 독재성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예외조항도 모호함 때문에 보호도 불확실하고 종교의 자유도 심하게 침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이의원 평등법안을 검토한 보건법률과의 소속 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의원의 평등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의원이 법안 발의를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제정 추진을 계속할 경우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다수 국민들과 함께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단호하게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년 12월 복음법률가의 소속 법률가 입동.
감사합니다. 법률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반대 의견을 아주 강력하게 천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성명서 낭독입니다. 한교연, 진평연, 동반연 성명서를 진평연 집행위원장이신 기ron평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신앙과 양심에 따른 반대조차 법적 제재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의 독재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하 평등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공동 발의자를 찾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평등법안은 종교단체 예외조항을 두었다 하나 모호한 표현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 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종교인들이 회사, 학교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건전한 비판도 차별로 간주되어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당한 것을 막을 수 없음이 알려졌다. 이하 내용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뒷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현행 헌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동성애 등의 성적 지향과 수십가지 성별 정체성 인정을 강요하며 신앙과 양심에 따라 반대할 기본적 인권조차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를 역차별하는 평등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이상민 의원은 남성, 여성 등의 양성에 기반한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수십가지 성별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지향 등을 비판, 반대할 권리조차 억압하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이상민 의원은 소수자의 권리라 주장하며 다수를 역차별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양심에 따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문제점을 가르칠 자유조차 빼앗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전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구성된 가정을 해체시키며 윤리도덕을 파괴하여 사회를 큰 혼란의 가운데 빠뜨릴 평등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2월 16일 한국교회연합 건강한 대전을 만들어가는 범시민연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505개 단체 포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 안에 그 문제점을 알리고 발의를 반대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참석해 주신 취재진 여러분의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질의응답 뭐 궁금한 점이나 앞으로 반대운동 펼쳐나가는데 예.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법안의 이제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법안의 절차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님. 현재 언론에 알려지고 또 뭐 직접 대화를 통해서 파악된 내용은 현재 어떤 공동 발의자를 찾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지역 목회자분들과 소통하며 양해를 얻었다는 취지에 대해선 우리 대전 지역에서 소통해 오신 목회자님들이 그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국민들과 성도들을 현혹시키지 말라
그런 취지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 단체하고도 좀 소통을 좀 하면서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으니 안심하고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종교단체 예외 조항이야말로 대단히 기만적이다. 거의 작동하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똑같은 법 가지고 다르다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법률 전문가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좀 실체를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의 내용을 특히 그 공동 발의자를 찾고 있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관계자분들께서 좀 정확하게 아셔서 좀 이 의원의 법률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직시한 다음에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말아줄 것을 이번 기회에 좀 강력히 좀 호소드리고 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알려주면 저희의 목표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 정족수인 10명을 좀 채우지 않기를 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혹시라도 채우더라도 지극히 소수의 법안이 발의될 수 있기를 바라서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배치되는 법률안이 발의되는 것이 않도록 막는 것이 저희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의원의 평등법안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말씀드립니다. 발의를 검토하고 계시는 국회 관계자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을 생각해서 현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네. 예. 너무 충분하게 발의와 성명서 낭독을 통해서 이 법의 위험성과 부당성이 정확하게 다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 법안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부당한지 또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지 그 심각성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 그리고 또 유권자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법안이 금지되도록 또 이 법안 상정이 금지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그러한 결의에 찬 시간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많이 취재분들이 알려주시고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운동을 해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민 의원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문제성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십시오. 우리 사회자 방송 멘트 목사님 한번 해주세요. 여기 진짜 대전에서 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